최우영 교수, 절대로 이 판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괜히 망신만 당하고 그나마 당신 마지막 끊은 명예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이번 최우영 교수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들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보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 선조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었고 정충재와 백준음의 동의 아래 또 위임 아래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솔직히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러한 권위가 있는 양반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못 씁니다. 이 당신이 지금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허울 좋은 얘기가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당신은 정충재가 생방송을 하던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김일성이와 상의도 없이 김일성이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돌아가면 상당히 당황스럽게 옆을 지켜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야당도 못 믿겠으니까 내가 가장 믿는 최우영 교수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겠으니까 최우영 교수가 예를 들어서 그 진상을 밝혀갖고 그것이 허위다 그러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든가 아니면 총살을 당하든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일의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성전 안에서 십자가가 뒤로 보이는 데서 이제부터 진검승부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호를 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의 발단은 그가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고 우리는 받아들인 것뿐이 없는데 당신은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충재한테 영상으로 위임을 받았으면은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위임 받은 거에 대한 서면에 대해서 위임장을 갖고 오고 분명히 정충재는 자기 말대로 자살을 한다 그랬는데 정확한 얘기는 자결이라 그랬습니다. 자결을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자결할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부엉이눈 갖고 계신 김일성이는 더더욱 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받아와서 제시해라. 그리고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으니까 태평TV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동일한 문서를 읽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최우영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 그 다음에 봉주루 방송 사연 얘기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충재가 결국은 최우영 씨가 그렇게 한 단계 더 높은 테크닉을 구사할 거라는 것을 김일성이와 정충재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위임을 한다 그래놓고 나서 후속 조치가 빨리 그럼 정충재 씨는 그 위임장을 써서 한국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받고 최우영 교수는 6월 그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정치 쟁점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더 부풀려서 프레스센터에서 자기네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도 바쁜데 뭘 만나느냐 전화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그는 일방적으로 우리 보러 그 서류를 제시해달라.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세상에 정충재와 김일성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또 저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또 산을 넘으면 또 어떤 산이 또 내 눈앞에 기다릴까. 참 내가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저희는, 특히 저는 최우현 씨와는 일명식도 없었고 아무런 연관도 없고 그가 얘기하는 어떤 거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한 개인이 조그만 사조직을 설령 만들었다 칩시다.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환갑된 사람이 그냥 진실을 밝혀달라고 모양이 우스워서 절대로 그런 거 신경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그런 유령단체가 발족을 하면서 이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이 책자 내용 안에는 여기 보면 이제 사실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서가 여기 있는데 이 사실 확인서 글씨를 좀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저 책 내용 안에 상기 본인은 지난 2010년 1월 20일 오후 2시경 평소 잘 알고 있는 배공공 씨로부터 1999년 부산 문현동 지하보물을 탐사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수익 씨에게 들었다면서 관련된 지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분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여 필리핀 현지로 전화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를 물어보고 이수익 씨 이야기를 들어볼 때 본 사건을 주도했던 백준웅 씨와 보물 탐사라는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관계로 형 동생 하는 사이며 백준웅이 자신을 따르는 업계의 선배라고 하면서 백준웅 씨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부산 문현동 일본 지하 어뢰공장의 일제 증명자 유골이 제가 세어보니 980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천여 구에 매몰된 시신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던 차라 이수익 씨가 말한 이 내용은 부산 문현동 일본 지하 어뢰공장에 들어간 당사자인 그러니까 백준음입니다. 백준음 씨의 진술인 바 그 실체가 사실임을 증거하는 말이라 사료되어 상대 본인의 명예를 걸고 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상기분이? 이 상기 본인은 지금 이게 지금 바가 예. 지금 진행을 중이라 지금 이게 전개가 안 돼서 그런데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상기 본인이라 하신 분은 김종태 씨고요. 김종태. 예.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었는데 2010년 1월 27일 날 한 겁니다. 김종대.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한테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본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어젯밤까지도 극심한 항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심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겠죠. 왜냐? 이 단체, 이 유령단체를 발족시키는 자체가 사기극이고 그 사기극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걱정스러운 시야로 바라다보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위임한 사실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는데 그런 사기극을 갖다가 노인네 몇 분 나오시게 해갖고 연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유골 진상조사위원회가 거기에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골이 없는데
예,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좀 약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약간 멈춰서 네, 자꾸 돌면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그 119-1번지 자기가 뚫은 수직구에 들어가서 내 대신에 너한테 그걸 위임하겠으니까 네가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자 방송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 의원님은 그때는 며칠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요새 제 생각부터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요새 참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 왜냐 아무것도 아니었던 김일성이가 우파에서는 허접하게 가을 늦가을에 낙엽처럼 휘몰아다니던 그런 김일성이가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급상승세를 타고 이렇게 유명해진 걸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재밌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가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 뜨거운 감자를 자신의 능력으로 뭐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는 정충재처럼 그 지하 그 동굴에 철학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충재처럼 아주 말기술이 좋아서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 말을 갖다가 감옥갈수록 믿겠습니까? 그렇게 버벅거리는데. 사기도 그 김일성처럼 장단을 맞춰주고 그리고 서로가 호흡이 잘 맞아야지 그 상승 효과가 있듯이. 자, 그러면 아까 이수익 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아느냐? 이 김종대라는 분, 이게 뭐 얼마나 웃기냐면 이 김종대라는 사람도 직접 못 들은 겁니다. 누가 들었느냐? 바로 배공공씨가 들었습니다. 배공공씨.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배공공씨가 김종대의 지인이고 이 배공공씨가 김종대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충재 손에 올 때까지는 이 김종대란 사람 이전에 배공공씨란 사람 이전에는 바로 이수익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익이와 배공공과 김종대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정충재, 이 5단계를 건너뛰어서 이 서류는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봉준사님. 참 복잡합니다. 이런 허망한 서류를 하나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서류가 백준흠 씨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요걸 있더라는 얘기를 듣고 요걸 작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 말만 가지고 내가 이수익이라는 이분한테 어느 날 만나서 형님 내가 부산 문현동에 그 지하 어린이집을 들어가 보니까 그 뭐 유골이 한 900 진짜 쉬어보니까 980개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이수익 씨는 배공공씨로부터 만났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배공공씨가 바로 김종대한테 얘기한 거고, 요 김종대는 바로 39호실 북한 여자 그 사람을 소개한 당사자, 제가 추정할 때는 그 사람입니다. 과천에 산다고 항상 얘기했고,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군인 간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공공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한테 이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것은 결국 정충재가 입수해서 정충재가 바로 이번에 6월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김종대라는 사람이 지금 어제 통화를 해봤더니 이거 전화번호 바뀌어서 안 되던데 이걸 진심으로 써줬느냐 아니면 과거에 또 박송 씨랑 땅을 팠던 나연철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갖고 와서 소설을 써 갖고 와서 그대로 네가 적시해서 쓰고 지장을 찍어달라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무고한 사실. 또 그 장수부 김원택이라는 분한테도 갔다 와서 A라는 게 있는데 A 플러스 B로 써달라. 그래서 그 사람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무슨 문서가 있으면 그 얘기를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수익 씨랑 제가 어저께 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나랑 자주는 안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기망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려고 했는데 한 3년 만에 통화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 이수익 선생님과 국가대권.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간만이니까 백준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 분은 왜 알고?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너무 여기서 올해 연세가 지금 이제 64위가 뭐 걸렸다 나도 하드야. 자네도 걸려서 필요가 없어요. 어제요? 필리핀에 계시는 거예요? 네, 필리핀에. 이전은, 우리 백선도 아셨고, 우리 전문식 씨. 아, 전문식 씨. 그거는 전화기야. 내가 그냥 꺼서 쓰고 있지를. 저기, 전문식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꼭 목회 활동하시고, 목사님 돼가지고, 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연구하고 해라고 억지로 하고 계시. 아이고,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네. 너는 요새 그럼 좀 희망적인 것들이 좀 있어? 그쪽이 안 들어왔구나. 내 카페에. 예. 내 카페 모르지? 이제 가위바위보. 그래, 내 소식 다 한다고. 나는 오래간만에 형님 이름에, 이수가 누구더라? 이수인가 누가 그러다가, 이수보다도 가위바위보 참가, 탁 들어와서 해봤더니 오래되는 거야. 그랬구나. 네. 나도 연락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김종대 씨 아시죠? 김종대. 몰라. 아니, 왜, 경기도 과천동에 사는 거랑 김종대. 64년대. 더 설명해야 알겠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내 생각에 군인 출신 같은데, 장교. 그것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정론이랑 알고 있겠는데, 자기가 이수익이라는 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수익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준웅 씨가 형님한테, 문현동 지하에서, 문현동 불 있잖아요. 박성우 씨가 타는 거. 박성우 타는 거. 거기서 내가 형님한테 유골이 980개나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김종대 자체를 모르는 김종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형이 그런 얘기 한 이력서나 내가 유골이 있다고 얘기도 안 했으니까. 당연하게 안 하지. 유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박성우 씨한테라도 들었으면은, 유골이 있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박성우 씨도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 그럼 우리 백 선생하고 문현동 얘기 그렇게 했나? 아무도 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형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니, 부산 문현동 일본 지하원의 공장에 이제 김정자 이곳이 본인이 세워보니 940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형님 들었다고 자기한테 얘기해서 김정자한테. 내가 김정자 자체를 모르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뭔 이골이 내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했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 정충대라고 하잖아. 네. 정충대가 김종대랑 잘 아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김종대가 정충대한테 마지막에 줬는데, 이 사람은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난 국제 의장력이 형한테도 없고, 형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을 텐데,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김종대 자체를 모르고, 두 번째,
얘기 나오면 그 사람 이제 그 사람 욕을 내가 생각 빠지게 하지. 그 사람 영 아니니까. 영 아니고 뭐야? 영 아닌데 아니라 그 인간이 요번에 지난번에 그저 우리가 우리한테 사기 쳐갖고 다시 잡은 사람잖아. 갔다 와서 이런다니. 소설 써갖고 나 지금 390도에 훔쳐갔대. 금괴를 훔쳤다고 그래서. 백주름이 하고 태 무슨 하고 베이름. 탐나호. 타대호 허리 싣고 200도로 싣고 가길래 내가 막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저 백주름도 알고 예를 들어서 백주름이를 훔치갖고 가져갔으면 자살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지. 못하는 거있다 지금. 그거 하나만 보고 딱 답이 나오는 거 아이가. 그럼 내가 봤을 때 정준재 그 사람은 실병자가 문 대통령도 보이고 사무실에 나가고 그럼 200번에 자기가 투표 출산이 20장 있었다 이거 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 말라고 하는 항상 이거보다 더 부자인데. 자, 이거는 뭐 어저께 제가 그분이랑 통화한 녹음 내용입니다. 유골이란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유골에 대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소설을 누가 쓰죠?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여기 김종대라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명석해서 소설을 썼을까요? 아니면 누가 썼을까요? 결국은 정충재가 이 39호실 여자가 과거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 정보를 준 그 사람의 연인입니다. 이 김종대 씨가. 결국은 야, 내가 백주노미를 좀 말아야겠으니까 네가 여기다가 그냥 네 자필로 각서를 써줘. 내가 나중에 금 나오면 금을 좀 줄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안에 있었던 사실은 다는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는 근간 유골이 그 지하에 있었다고 추정이 아니라 확정을 해서 우리가 금괴를 훔쳐가면서 유골을 도굴해 갔다. 그건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요번에 유골진상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이 책을 발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나와 있는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보셨지만 100%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골이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를 논쟁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과거지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동식 선생님에 대한 관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진동식 선생님은 1943년 정도 됐을까요? 1919년생인데 이게 분명히 정충재가 쓴 자필입니다. 이건 구치소에서 쓴 자필이고, 제가 화살표를 빼서 쭉 내린 거 좀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니다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씨체가. 이거 100% 정충재의 글씨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진동식 선생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부인이 정충재 씨가 이제는 하도 이번에 영창 갔다 나오고 워낙 유명 인사가 됐죠. 자기가 남을 사기치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을 한 것 때문에 영창을 갔는데, 갔다 와서 야,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금괴 발굴을 한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부산 남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전략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아, 그래, 맞아. 전략을 바꿔야겠다. 가장 명분 있는 전략이 뭐냐? 유해를 찾는다고 포장을 해서 자기가 직접 허가 당사자가 아니라 자기는 업저버식으로 그 사람들 뒤에서 있고, 시추는 또 자기가 하고 찾아도 자기가 찾는 거고,
결국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빌려서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분을 찾아야겠으니까 또 하나의 소설을 시작합니다. 이거 자기가 소설 쓴 겁니다. 종로 삼강같이 골목에 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피해자 진상 면회인가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가서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그 회장이 왜 이제 왔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알려주신 분이 이 진동식 선생님을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정충재는 또 저걸 타고 돌아갑니다. 뭘 타고 돌아가느냐? 속초까지 이제 이분을 찾아가는데 돌아가시고 그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죠. 새댁은 말로만 듣던 부산항을 오밤중에 그것도 바다 건너편에서 바라다본 광경을 평생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권봉술 여사께 물었습니다. 이 권봉술 여사님은 진동식 씨라고 정충재가 얘기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징용을 당해서 부산 문현동에서 지하 어뢰기지를 발파하는 발파 작업공이었습니다. 정충재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인이 권봉술 씨입니다. 주변 지형에 무슨 특징 같은 것이 없더냐고 물었습니다. 권 여사께서는 기억을 더듬어 보고서 곧바로 말했습니다. 면에서 바로 앞에 바닷가에서 가깝게 보이는 섬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섬이었는데 파도가 섬에 부딪혀서 소리내어 부서져 포마를 일으키던 광경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일하던 지하 기지 바로 앞에 면회소가 있었는데 그 면회소 앞이 바닷가였고 바닷가 그 바로 주변에 자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파도가 와서 부닥쳐갖고 포마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방송 사장님 제가 그대로 직역한 겁니까? 지금 말 표현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직역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영어방송 사장님이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얘기해서 진동식이란 분이 누구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속초에 거주하고 계셨고 이분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징용을 당해서 강제 노역 징용을 당해서 어디에 계셨느냐면 처음에는 부산 문현동 지하 어뢰기지 지하 공장을 만드는 지하 터널을 만드는 그 돌을 깨는 발파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또 일본으로 또 차출돼서 가고 돌아왔는데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지하에서 죽었다라는 식의 말을 정충재가 쓰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새댁이 진동식 씨가 이제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새댁이 진동식이라는 분을 그 부산항에 가서 만나러 갔을 때 바로 면회소 앞에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파도가 때리니까 그 하얀 포말이 일으키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지 바로 앞에 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1907년도에 일본인들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까 할 정도의 놀라운 지도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부산항 지도인데 참 진짜 멋들게 잘 그렸습니다. 지금 문현동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게 동천이라는 강입니다. 유명합니다. 동천이라는 강인데 조그만 강입니다. 내천 자습에 가까라고 해보죠. 근데 바로 요 앞에 문현동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갯벌이지 않습니까? 여기 갯벌. 여기는 파도고, 여기 저 바다 깊이, 요 해도처럼 바다 깊이가 나와야 됩니다. 확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몇 메타 하지만, 여기가 바로 문현동인데, 조수가 차면 여기까지 차고, 여기서부터는 조수가 차든 안 차든 항상 물이 존재했고, 문현동은 여기입니다.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주루 사장님. 예.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좀 하시죠. 여기 섬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니, 하기야 뭐. 섬이 우리 때는 뭐, 없어. 저 매립했으니까 모르겠고. 여기 매립, 이때 당시에 1907년이니까 예, 7년이면. 아예 매립이라는 게 없었죠. 예. 아니, 우리 자랄 때는 네. 다 매립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 제가 1907년도 지도를 꺼낸 이유는 애시당초 섬이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일본 놈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1945년도에 43년도인가 이게 항공지도인데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매립을 해서 했는데 여기도 섬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그 정충제가 파는 문현동인데 여기는 아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없었으니까 이렇게 매립하고 바빠 죽겠는데 섬을 없는 섬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자, 아예 정충제가 자기가 소설을 썼던 이 소설에는 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파도가 섬에 부닥쳐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포마리를 일으키던 광경이 이 여성이 바라다 봤을 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요걸 안 썼으면은 정충제가 유골 사건이 무난히 넘어갔죠. 근데 요걸 쓰는 바람에 요거 좀 솔직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의 문현동 현장 앞바다에는 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에 헷갈렸습니다. 순간 진씨가 끌려가 불을 파던 장소가 아닐 줄도 아닐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고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저갈 수 있냐면 문현동이 아니라 문현동의 섬이 아예 애시당초 태국 쪽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현동 그 작업장 바로 앞에 와이프가 면회를 왔고 그 와이프가 면회소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조그만 바닷가의 섬을 봤고 그 섬에 파도가 부닥쳐서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장면을 자기가 봤고 그렇다면 부산 전 지역에 걸쳐갖고 어느 쪽에 섬이 있겠느냐 이걸 찾아보면 그 권봉술 여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들은 잔머리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을 할지 몰라도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 정도 판단과 수준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1945년에 발간된 건데 43년에 미군이 항공 촬영으로 해갖고 계측을 해야만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45년도에 나온 미군 군사지도입니다. 그럼 그 섬은 45년대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미군이 만든 군사작전 항공차량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구해서 증명하기가 저는 요새 제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바빠 죽겠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1945년도에 찍은 미군의 항공사진입니다. 지금의 문현동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이게 문현동입니다. 이게 문현동인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재 발굴하고 있는 데가 여기도 지금 매립이 돼갖고 여기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 섬이 있습니까? 이 앞에 큰 섬 하나 있네요. 뭐 엔터프라이즈 항공만 한 거. 이거 매축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어디냐? 자, 눈을 씻고 봐도 여기가 그때 당시에 간만동 군사작전을 하는 데고, 이걸 쭉 봐도 여기 섬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섬이. 뭐 여기 뭐 조그만 무슨 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지도를 좀 이따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 하나 보이고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륙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문현동, 여기가 문현동,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 섬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리 씻고 봐도 섬이 없지 않습니까? 신선됩니다. 여기도 없지 않습니까? 요거 조그만 섬, 아주 조그만 거죠. 이거 뭐 열아 그러는데, 결국 여기랑 여기밖에 섬이 없습니다. 오륙도? 예, 오륙도랑 바로 옆에 조그만 거. 자,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소설입니다. 그거 뭐.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성이 증언한 게 사실이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추산해 본 결과, 바로 이 이기대에는 이 산에 나바론 요새가 있었습니다. 여섯 포가. 이게 바로 이런 45cm 정도 된 대구경포가 바로 이 산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산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신선대, 이기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문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제가, 자 보십시오. 세상에 옛날에 이 이기대 멀쩡한 산을 이렇게 뚝 잘라버립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만들어서 이걸 기고한 겁니다. 산을 이렇게 뚝 잘라냅니다. 그 많은 사람 인력 동원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거푸칩으로, 보통 이제 공사장이라면 이제 그걸 가다라 그러죠. 거푸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포탄이 올라온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죠. 그런데 거푸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또 인력으로 산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에 포신을 세웁니다. 이 포신 보이죠? 이렇게 하고 다시 완전히 유장해버립니다. 이러니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걸 6개를 만드는데 이제 엄청난 시설을 가로가 40m, 세로가 100m 정도 되는 진짜 축구장만한 걸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6개 중에 4개는 없어졌고, 2개 중에 하나는 국군 문서 보관소가 돼 있고, 하나는
새우젓 공장을 하다가 부산 남구에서 이걸 갖다가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여기 관광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노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산에 이런 대포가 있었고 나바론 요새 기지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섬이 있었고 지하를 구축했다면 5, 6도지 문현동입니까? 태극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 6도를 착각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섬이라는 게 포말을 때릴 정도면 섬도 조그만 규모가 있어야 5, 되고. 6도 가야만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용필 선생님 말씀처럼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 타고 정충재는 다른 데로 간 겁니다. 그것이 소설가의 한계입니다. 진동식 씨는 저 5, 6도 있는 그 지하 기지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네. 네. 자, 여기에 이제 더 문헌을 찾아보면은 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징집을 아니라 징용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이제 징용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본 가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데, 자, 일본 가는 배를 타고 가서 돈 좀 많이 벌려 선착순 그런 거라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책 내용 안에를 뒤져보면은 충청도 분이 나중에 이제 썼는데 수십 명이 그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간답니다. 그런데 밤에 다 왔다라고 내려와서 15, 16년을 갔다가 증맛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 자기네들 일본 땅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고 결국은 풀려나게 됐는데 그게 한국 땅이더랍니다.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들은 일본 땅인 줄 알았는데. 저기가. 예, 그만큼 보안시설도 철저했고, 난 진동식 씨가 어떻게 와이프를 여기까지 불러들여서 이 군사보호시설 쪽에 면회소 앞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은 있어도, 그때 당시에 반드시 이 기대 앞에는 이런 나바론 요새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앞에 섬이 있었고, 부산 전 지역에는 섬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 포대는 왜 있었느냐? 보시죠. 부산항에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지형 전반적으로 부산항에 그 어느 산을 얼만큼 까내갖고 이걸 매립을 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 복잡한 지형을 일일이 하나 다 그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의 그때 당시의 택지, 얼만큼 택지가 됐고, 현재로선 그때 당시 택지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봤고, 그 다음에 부산항 전체 1945년에 매립된 곳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바다는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당시에 도로와 그것은 어떤 패턴으로 돼 있고, 그때 당시에 부산항 전 지역의 중요한 창고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었고, 기차 레일은 어떻게 있었다. 자, 바로 여기가 현재 병참기지 사령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폭탄 쓰레기장. 자, 그런데 여기는 왜 신선대 옆에 여기는 왜 이런 나바론 공장이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병참기지, 한포에서도 그때 당시에 미사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다 산입니다. 산을 푹 잘라내갖고 바로 병참기지 사령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한포로도 잘 안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결국은 미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부산을 향해서 공격하러 올 때 제일 먼저 1차 방어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기대라는. 이 이기대에서 한포로 쏘면 쓰시마까지 간답니다. 바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쓰시마 섬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럼 이 이리에서 쓰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느냐? 55km밖에 안 되는데 이 한 포의 사격거리가 45km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진입을 하는 미군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하기 위해서 나바론 요새를 여기다 만든 겁니다. 19년 이상을 만들면서 뭐 때로는 그 사람은 발파공이니까 자벽부가 아니라 뭐 특별한 케이스로 부인을 갖다가 연회소에 여기를 해갖고 뭐 만나게 해줄 수 있겠죠. 그건 추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충재 씨가 만든 그 소설 같은 얘기에 섬이 있었고 포말이 있었고 자기 남편은 발파공으로서 그런 섬이 있는 데서 근무했다. 섬이 앞에 있는 데서. 그 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국 사장님 이해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난 이해했어. 예. 그 소설이 사실이라면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버리 지하 터널을 타고 갑자기 문현동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문현동 현장하고 569의 그 거리가 한 2.2, 3km 정도 떨어졌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6k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6km. 6.6k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타켓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6km. 그 현장까지 연회소 정도 위치. 5.7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과학적으로 구글어스에 나와 있는 좌표 위치에서부터 실시간 거리를 재면은 저거는 환상오차가 2, 3m도 안 납니다. 환상오차라고 하면 왜 우리가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 김정은이가 쏴갖고 미국 캘리포니아 X라는 정확한 지점에 피격시킬 때까지 환상오차 X란 지점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환상오차가 1,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구글어스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0% 역사적으로나 진동식 씨 관련 제가 과학적으로 섬이 없었다는 걸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소설일 뿐입니다. 소설. 그런데 그 소설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충재 씨를 말하는 거죠? 어디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할 때 저는 정충재 맞습니다. 씨가.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유골이 있었다라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첫째, 이분이 이수익 씨가 말하는 그 자체가 말을 한 사실이었고 이걸 써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게 어저께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충재부로 뭐라 그랬냐면 진짜 정신병자랍니다. 자기도 거기서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 유골도 없었고 나는 말한 사실도 없고 그 사람한테 들은 사실도 없고 자기는 전가한 사실도 없으면서 이걸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건 100% 허구란 얘기입니다. 그 말에 다 동의하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우사장님. 예.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정충재 씨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는 저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각본상. 문현동 앞에 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현동 앞에 섬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이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가 판 그 굴을 거기가 진동식이 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는 이 쓴 편지 내용도 정충재 씨 글씨죠. 100% 내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정충재 씨 글씨로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제 증명시켜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 넘겨도 네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로 여기 주식이 여러분이 보십시오. 니다. 네. 요거는 다자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네. 내놨습니까? 네. 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여기 니다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웠다고. 물론 이거는 그가 갖고 있는 서류에 같이 들어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정충재 글씨인지 증명을 하라 그럴까봐 이렇게 땡겨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댓글에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분이 그럼 유족은 어떻게 된 거냐? 유골의 유족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유족이 있는데 딱 한 네. 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전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맨 중간에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도 제가 그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질문을 받겠다. 분명히 강제 징용을 당하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있는 건 100% 확신합니다. 그건 전 정충재보다도 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임이 어떤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어떤 중요시설에 자기가 지하에 참여해서 팠다 그럴 땐 그 사람은 99.999% 죽임을 당합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제가 철저히 구급파들이 그러한 지하 비밀기지가 있다면은 그 군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만행이 나중에라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서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36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땅이 된 거예요. 우리 그때 당시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서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패망하고 갈 때도 10년 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공식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10년 안으로 돌아온다. 다시 지배하러. 그런데 많이 증명을 당하고 많이 사라지신 유족들이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어디다. 그랬으면 벌써 그 긴 세월 동안 증명이 안 됐겠습니까? 그냥 정충재라는 사람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특기를 활용해서 소설, 논픽션 작가라고 자기는 우기지만 픽션 작가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소설. 뭐냐? 가장 유족들이 공통적으로 그 아픔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 그러면 가슴으로 묻으면 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때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영혼에 섞여갖고 그 사람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ING죠.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충재라는 사람은 자기의 야욕, 금괴를 찾겠다는 야욕, 보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시키는 자. 왜? 자기가 더 이상은 허가가 자기 이름으로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동종 전과범입니다. 보물, 금괴 이런 걸 파다가 실패하고 우리 팀들 말고도 다른 팀들한테도 수없이 고소고발 건이 있어갖고 법정을 수없이 들락날락거린 사람입니다. 그게 소문이 날 만큼 나갔고 부산 남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그러한 권리를 인준해 줄까요? 그랬다가 남구청장이 맨날 또 끌려다녀야 되는데 법원에 왜 허가를 해줬느냐, 그런 사람한테, 말썽 부리는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영창 갔다 나와서 고작 생각한 게 그 가슴에 묻은 것도 아니고 영혼에 섞여버린 그 가슴 아픈 분들의 가장 아킬레스건, 저기 문현동에 내가 팠는데 저기에 일제오래 기재가 있는데 저기를 파보면은 너희들 유골이 있을지 몰라. 요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면 DNA 그거 감별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촉대할 테니까 시추도 내 돈으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협상을 해줄래?
이제는 금괴 찾는 것이 아니라 도울. 유골을 유족을 동원해서 유골을 찾는 그런 컨셉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 부산 남구청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왜? 목적은 당사자의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을 변화시켜서 갖고 왔으니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도 허가를 해줘갖고 시추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그 SBS 프로에 보면은 동네 주민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금도굴이 아니라 허가가 안 나니까 뭐 유골 찾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포크레인 올라서 이거 작업했고 시추했다고. 그게 정충재가 한 거고 포크레인을 길낸 거는 정충재 친동생 정성재 씨가 한 겁니다. 아니 유족이 굴 찾는데 예를 들어 해골 있다고 굴 찾는데 왜 정성재 정충재 친동생이 와서 그 털을 닦을까요? 시축이 안착할 수 있는 털을. 그래가지고 구멍을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 실패했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정충재가 주장한 대로 말한다면은 그의 소설에 많은 애국우파 여러분들의 시선이 꽂혔고 그럴듯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 같다는 확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진동식 선생님의 부인이 그 이기대란 섬 앞에서 그 오륙도 앞에서 제가 추산할 때 파도가 밀려와서 오륙도를 부닥치면서 부서져 비산될 때의 포말에 그 느낌 그대로 정충재의 꿈은 포말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지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까지 돌아가서 지도를 갖고 와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섬이 없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섬이 왜 아니 매립을 해서 공장터를 닦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 쓸모짝도 없는 섬을 갖다가 거기다 왜 만듭니까? 그렇다면 그건 허구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구. 자, 여기까지 제가 유골이 있었다 없었다 섬이 있었다 없었다 정충재가 쓴 이 내용이 아니다 기다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 동의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네. 봉주루 쪽에서는 불만 없으십니까?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섬이 없다는 거에서 당황했다고 본인도 또 인정을 했잖아요. 저 글씨에서는. 그 다음에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속초도 내려가고 그 권봉술 여사도 만나고 그 여정 관계가 참 아차. 내가 잘못 짚고 내가 이분을 진동식이란 분을 소설을 써갖고 우리 문현동을 갖다가 링크시켜야겠다라고 하다가 그놈의 포말 때문에 꿈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했겠죠. 아 소설이 연결이 안 되는구나. 저도 이제 이 양반 조사 무지하게 했습니다. 정충재가 갖고 있는 것은 진해 해군부, 진해에 있는 해군부에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노역자 명단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제 강정리 씨의 피해자 진상위원회에 가서 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지하 발파공이라 했던 진동식 씨를 만나려고 속초까지 쫓아갔다가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의 부인 권봉술 여사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권봉술 여사가 하는 얘기가 그놈은 섬 얘기랑 포말 얘기만 안 했으면 딱 맞아 떨어졌는데 섬 얘기가 포말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꿈이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충재 씨는 이기대 그쪽 가서 땅을 파야지. 그 섬 있는 데 가서. 그러니까 보통 내 다리가 가려운데 옆에 자고 있는 동료의 다리를 긁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충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다리 가려우면 자기 다리를 긁어야죠. 그 이기대 가서 뚫었으면 거기 포부대도 있고 거기 굴도 있고 금방 발견했을 건데. 그러니까 예. 이기대 가보면 무지하게 넓고 험합니다. 아. 막막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갖다 시출합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유골 문제 이걸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유골이 있으려면은 이기대 쪽에나 차라리 그 가능성이 있고, 그 권봉술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섬이 있는 곳은 이기대뿐이니까 그쪽에 가서 팠어야 되는데 정충재 씨는 거기 가서 팔 생각을 안 하고 이 박수홍 씨의 굴 이쪽에 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권봉술 여사가 증언하는 바 섬이 없는 곳이니까 진동식과도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데 와서 굴을 팠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쪽 질문은 다 받겠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시 들으니까 이해하시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가 5, 6도란 섬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기대가 어디든지 붙었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내가 정확하게 거의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도에 섬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마지막 간 데가 이기대라는 섬 앞에 5, 6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가 그대로 진술을 해서 그게 맞는다면은 바로 이기대라는 얘기입니다. 5, 6도 앞에 이기대. 그럼 이기대의 포말이 이르면서 결국 그 권봉술 여사가 본 데는 바로 자, 이거 해안선 라인이 아직까지는 이 해안선은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보시죠. 이 해안선은 아직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발돼서도 이 해안선은 개발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섬이 이 이기대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죠. 근데 그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비상한 사람은 그렇게 엉뚱한 사기 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얘기할 때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섬 앞이라면은 바로 이 정도의 면회소가 뭐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 뒤쪽으로 불을 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섬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충재가 지금 팠다는 이 문현동 거기는 다른 뭐 패턴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도 또 뭐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면 곧장 또 마술을 부르니까 유골을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바로 최 의원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 책에서도 얘기했고 책에 나와 있는 이수익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전 사실 증명을 당사자한테 어저께 전화 걸어서 분명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한 사실 없다. 유골이 있다고. 근데 정충재는 바로 이거를 가지고 980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정충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로. 그 백준흠 씨는 980개 유골을 봤습니까? 아니요, 하고도 얘기한 적이 아니, 없다고. 내가 얘기 질문하면 안 돼. 시청자들한테 하는 거야. 맞습니까? 못 보셨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네. 앞에 있는 백준흠 씨로 백준흠이가 보입니까? 라고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왜? 아니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백준우 씨는 989란 얘기 본 자체를 적이 없다고 되는 거야.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본 했잖아. 적이 없는 사실을 지금 저 유골위원회에서는 지금 정충재 말만 믿고 유골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 김종대 씨가 책임질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시아공단에 이제 김정자 유골이 본인이 제가 본인 980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자기한테 얘기해서 김정자한테 내가 김종대 사실을 모른다. 맞아요. 아니, 뭔 유골이 내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했냐고 했더니 아니, 그 정도에서 정충재라고 하잖아. 네. 정충재는 김종자랑 잘 아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김종자가 정충재한테 바지락을 줬는데 이 사람은 연결이 안 되면서 나 그때 얘기한 적이 형한테도 없고 형이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을 텐데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김종대 자체를 모르고 네. 두 번째 그 우리 저 백성한테 그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유골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충재 얘기 나오면 그 사람 욕을 내가 시간 빠지게 하지. 왜? 영 아니니까.
영화지 말고 영화 아직도 아니라 그 인간이 이번에 지난번에 먼저 우리가 우리한테 펼쳐갖고 44년 살았잖아. 갔다 와서 이렇게 소설 써갖고 나 미치겠어. 370도에 훔쳐갔대. 그게 금괴를 유셨다면서. 맥주름이 하고 지금 새 무슨 하고 게이름. 김성태. 차배우 그걸 싣고 200도로 싣고 가길래 내가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래서 맥주름도 알고 예를 들어서 맥주름이도 훔치가지고 가져갔으면 자살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지. 못 살고 있다 지금. 그거 하나만 보고 딱 답이 나오는 거 아이가. 그럼 내가 봤을 때 전투기에 그 사람은 실병자다. 문제 통령도 보이고 사무실에 나가고. 자, 결국은 다시 한번 들려줬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고 판단이고 할 필요도 없는 일부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없는 유고를 찾는다고 뭐 헤매는 거 좋습니다만, 최우현 씨, 당신이 뭐 이렇게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은퇴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당시 잘렸잖아요. 이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 부산 지역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인생을 갖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좋은 지인들을 모아서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면 나도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16년을 연구했으니까 그때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나는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가슴에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보물이냐? 15년을 넘게 16년에 가깝게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은퇴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런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러면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 그런 쪽에 청산위원회가 있으면 나만큼 도움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충재가 위임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서류가 있어야지. 모든 건 서류가 증명합니다. 아직 사인도 안 됐고, 나는 더더욱 당신과 상종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방송에다 대고 나는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 아니, 부산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당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멈추세요. 지금 이번에 조금 있다가 이제 방송 나가면서 계속 내가 이제 답을 달겠지만, 당신은 이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고소를 하면은 지난번에 아직까지 6, 7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이번에 들어가면 좀 오래 살다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저 사실 확인서는 김종대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김종대 씨가 말하기는 이수익에게서 들었다. 이수익은 백준음에게서 들었다. 라고 김종대 씨가 지금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백준음 씨는 이수익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맞습니다. 이수익 씨는 그런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김종대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김종대 씨가 없는 거를 쓴 거예요. 지금 저 얘기가. 그걸 쓴 사람은 누굽니까? 나연철 씨한테 똑같이 써달라고 자기가 써갖고 간 거를 바로 이 김종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종대 씨가 어떤 동기에서 썼던 간에 돈을 먹고 썼던 환청을 듣고 썼던 김종대 씨는 자기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2010년에 쓴 거예요. 저거는 보니까 2003년도 아니고, 그럼 2010년도에 쓴 확인서를 가지고 지금 이 책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진상규명위원회에. 네. 그럼 첫 페이지부터 허구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영상을 봅시다. 위원회는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람의 영향이나
의견을 행할 것입니다. 자, 최우현 씨. 당신이 예를 들어서